코리아 오메가 투자조합은 주당 취득단가가 5,117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공모가에 매도를 해도 투자 원금과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풍원정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풍원정밀은 2월 17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18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은 2월 28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으로 예정된 것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의 공모 희망가격 밴드는 13,200원에서 15,200원 사이입니다. 청약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격 밴드 상단 15,200원 기준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99억 원으로 청약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3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 희망가격 밴드 상단 기준 청약 증거금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풍원정밀의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2월 16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희망 공모가격 밴드 상단 15,200원 기준 76,000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15,2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19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18.98%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커서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07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4.87%, 일반 청약자가 18.78%, 기관 투자자가 5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격 밴드 상단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51억 원, 일반 청약자가 114억 원, 기관 투자자가 342억 원입니다. 풍원정밀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범위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021년 상장 종목과 비교하면 CNC 인터내셔널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원정밀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없습니다. 우선주도 이미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남아있는 우선주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이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풍원정밀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154억 원입니다.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9월 10일부터 현재 공모 희망가격 밴드 상단보다 낮은 11,249원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수가 무려 136만 9,010주이기에 전환 청구 기간이 되면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10일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주 매출과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주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식의 대부분이 코리아 오메가 벤처 투자조합 1호 조합, 코리아 오메가 디스플레이 테크 투자조합 두 곳의 물량입니다. 코리아 오메가 투자조합은 주당 취득단가가 5,117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5,2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코리아 오메가 투자조합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공모가에 매도를 해도 투자 원금과 48.5%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난 지니너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KB 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의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보다 1개월, 3개월 물량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KB 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는 상장일 매각 가능했던 지분 전량을 일시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지니너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만약 지난 지니너스의 사례처럼 상장일 매각 가능한 벤처금융이 지분을 상장일에 모두 정리할 경우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은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을 이용한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많지만 현재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오픈 메탈 마스크입니다.
오픈 메탈 마스크는 단순히 철판에 격자가 있는 판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오픈 메탈 마스크는 스마트폰의 스크린 크기처럼 고객사가 사용할 스크린의 크기에 맞춰서 정밀하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합니다.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 시장의 약 4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제품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 메탈 마스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스틱도 큰 폭으로 매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스틱바 마스크뿐이지만 줄어든 매출보다 늘어난 폭이 적어 전체 매출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오픈 메탈 마스크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새롭게 제작하는 제품보다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생 프레임 제품은 공급가가 저렴합니다. 2018년에는 재생 프레임의 사용 비중이 17.6%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1년 3분기에는 70.7%까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납품 수량이 증가해도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크기의 오픈 메탈 마스크가 사용되지 않는 이상 갈수록 재생 프레임의 사용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풍원정밀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20년에는 약 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는 22억 원의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풍원정밀은 매출처 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 2곳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고 기타 기업이나 해외 매출은 아주 비중이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고 항고가 있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원정밀은 만약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매출 비중이 1%도 되지 않기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2곳에 공장 신축과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처럼 매우 중요한 소송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가 패소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원정밀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핌스, 덕산 테코피아 등 4개의 상장회사와 비교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해당 기업들의 퍼 평균은 21.54입니다. 풍원정밀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2022년, 2023년에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유사기업들의 평균 퍼인 21.54를 곱해 19,679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2022년과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이 사용된 점입니다. 풍원정밀은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매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풍원정밀이 추정한 2022년, 2023년 추정 순이익은 매우 공격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추정한 당기순이익은 26억 8천만 원이지만 2022년에는 약 158억 원이 되고 2023년에는 48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추정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높은 추정 순이익의 근거를 살펴보면 모든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나지만 파인 메탈 마스크의 매출 증가세가 매우 놀랍습니다. 2011년 6억 원이 되지 않았던 매출이 2022년에는 271억 원, 2023년에는 94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결국 풍원정밀의 2022년, 2023년 추정 순이익은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해당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오픈 메탈 마스크는 스크린 크기로 나뉘어진 격자 무늬의 철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파인 메탈 마스크는 오픈 메탈 마스크에 비하면 매우 정밀도가 높은 OLED 제작 과정의 핵심입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는 육안으로 보면 막혀있는 금속판으로 보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픽셀에 해당하는 수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미세한 홀의 크기를 머리카락과 비교해보면 홀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홀들이 매우 높은 정밀도로 위치해야 되며 해당 철판의 두께도 매우 얇아야 합니다. 이렇게 OLED 공정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일본 DMP사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인 메탈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얇은 금속판은 일본 히타치 메탈이 독보적인 존재이고 일본 DMP사와 독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파인 마스크 제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 DMP사와 독점 계약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공급받는 업체도 세계 2위 업체인 일본 업체입니다. 결국 OLED 공정에서 사용되는 파인 메탈 마스크는 100%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100%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 시도는 매우 오래된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기사들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국산화가 시도되었고 2016년부터 조금씩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양산 라인을 검증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수많은 회사들이 국산화에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무역 규제를 통해 일본이 독점한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매우 많은 회사가 더욱더 국산화에 시도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상장사 웨이브 일렉트로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양산 수율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회사 안팎에서는 8월 9월 중으로 수율 검증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6일에도 양산을 진행한다고만 밝혔고 2020년 8월에는 양산 및 대형업체 공급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산 설비 확충과 다양한 기사가 나왔지만 2021년 3월 22일 코넥스 상장사인 웨이브 일렉트로는 OLED 사업 부분을 WOS로 물적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를 하나솔루션에 600억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에 대해선 더 이상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다. 풍원정밀의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당사는 일본 DMP가 독점하고 있는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를 통하여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파인 메탈 마스크의 개발은 완료하였지만 양산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파인 메탈 마스크 샘플을 공급하여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전 업체들의 사례처럼 평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양산에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풍원정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재 부분인 히타치 메탈이 갖고 있는 우위는 현대 BNG 스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슈를 해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인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에는 전주 도금 방법, 습식 에칭 방법, 레이저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국산화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기업들은 습식 에칭이 아닌 전주 도금과 레이저 가공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습식 에칭 방법은 일본 DMP가 사용하여 현재 양산에 적용 중인 유일한 기술입니다. 풍원정밀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였기에 기존의 다른 기업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DMP와 독점 공급 계약의 연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식이 사실이라면 풍원정밀의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풍원정밀은 2022년 1분기부터 파인 메탈 마스크를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인 메탈 마스크의 목표 점유율이 1년도 되지 않아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잡았습니다. 만약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양산에 실패하는 경우 목표 점유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풍원정밀의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의 장점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이 18%대로 낮은 편입니다. 현재 100% 일본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 시도하는 기업 중 가장 검증된 방식인 에칭 방식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단연간의 노하우와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연환산 기준으로 한다면 공모가 상단 15,200원 기준 수익가치 퍼는 94.21이 됩니다. 공모가 산정에 현재 수익가치가 아닌 미래 수익가치 기반의 높은 공모가가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산업이 성공을 한다면 공모가가 납득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공모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시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